427 촉합시다. 자, 세포막의 선택적 추가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건 뭐 용어 자체는 통합과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이거는 설명 안 했지? 맞지? 할게요. 자, 첫 번째 선택적 추가성이란 읽어볼게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요거 예의상 밑줄 쳐놓을까?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예의상 후딱지 노래들이 역시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귀 닫아놓고 선택적으로 자, 그래서 아까 밑줄 쳐놓은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특성과 종류가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소수성. 대표적인 물질로 나와 있는 게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소수성 물질 대표적인 지방산. 얘네들은 크기가 작아서 생각하면 크기 작고 좀 소수성이다 보니까 그 길다란 인지질 그 초소성분은 쉽게 지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라고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방식이 뭐였었어요? 인지질 이중층 뚫고 들어가는 확산? 인지질 이중층 뚫고 들어가는 확산. 통합각이다. 무슨 확산? 어머나 세상에. 단순 확산이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단순 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적 크기가 크고 친수성 분자. 얘네들은요, 뭐 포도당, 아미노산. 일단 얘랑 비교했을 때 크기가 좀 크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등등. 얘네들은 우리 통합과학 수준에서 얘기했을 때 그 막에 있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별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적혀 있는 게 수송 단백질이라고 적혀 있어요. 수송 단백질 체크해 놓으시고요. 얘네들은 통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송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다.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확산, 무슨 확산? 촉진 확산이었고요. 한 개 더. 나랑 생명과학 들은 사람 대답해라. 한 명밖에 없구나. 나트륨 칼륨 펌프 이동 방식? 능동 조성이지. 그 다음에 완전 통합과학에는 그냥 간단하게 배웠었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에서는 크기가 크다고 했는데 진짜 아미노산 말고 단백질 덩어리 있잖아. 더 크지. 크기가 엄청 큰 경우에는 얘는 그대로 얘 수능 단백질을 쓰든 세포막을 뚫든 그대로 들어가면 세포는 무리가 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백질에 고분자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 우리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들어오면 단백질이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세포막이 걔를 싸고 들어가요. 우리 세포막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 했잖아. 또 둥글게 있으면 얘가 물질이 들어오잖아. 그럼 세포막이 쑥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세포막으로 감싸질 수 있겠지. 그리고 안으로 또 떼어져서 들어와요. 반대로 또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밖으로 분비할 때 세포막과 융합돼서 어쩌고 적혀 있었거든. 여기는 방식이 소낭을 만들어서 이동한다 그랬는데 내가 처음 얘기했던 거 바깥에 있는 게 세포막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세포가 먹는다 해가지고 요 방식을 세포 안으로 먹는다 섭취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이 단백질을 소나무로 싸서 밖으로 분비하지. 이거를 세포 바깥으로, 세포 외 내보낸다. 배출. 요거 용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확산. 제목은 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잘하고 있을 것 같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에너지 단위 뭐 있었어요? 줄 말고요. 뭐 생명체에서 에너지 저장 화폐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말로 ATP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 있어요?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물질 이동. 통합과 이거밖에 안 되었다. 사실 물질 이동 방식 못 썼는데. 확산. 한 개 더. 삼투. 그래서 확산 삼투를 배우는 몇 거 보였죠? 확산부터 합시다. 확산. 확산이 영어로 뭐게요? 이 단어 은근 쓰는데, 특히 여학생들 방 안에 뭐라 떠요? 디퓨전. 디퓨전이에요. 확산. 방 안에 안 떠요? 나만 안 떠요? 물론 내가 샀어요. 써놨어요. 아무튼 읽어볼게요. 세포 안팎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물질이 농도가 높은 적이 나겠죠. 또 확산이라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 근데 너네가 처음 보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에 따라? 세포 안팎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여기도 좀 올려요. 이게 어떤 의미로 저런 말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가로축을 오른쪽을 세포 밖, 예를 들어서 세포 안이라고 해놓고 세로축 값을 농도라고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 바깥이 고농도래, 그 안쪽이 저농도래. 그럼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은 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 요런 경사면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내가 공을 놔뒀어요. 공이 어디로 가요? 쭉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 요 말입니다. 자, 그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한다. 다른 말로 농도 기울기를 순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 기차 타면은 기차 이동 방향으로 보고 하는 방향은 무슨 방향을 그래? 순방향. 그 순자예요. 같이 따라간다고. 여기 공도 뜨면은 흘러가는 게 가듯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 이동한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농도 기울기를 순행한다. 농도 기울기를 따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확산 ATP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 확산의 종류로 해가지고 몇 번 얘기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성악과가 세계했던 단순히 인지질 이중충을 뚫고 들어가는 무슨 확산?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허파과리와 모세혈관 사이, 모세혈관과 조직포 사이에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 이거 너무나 유명한 거고. 두 번째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촉진확산이라고 이야기했고. 읽어보면은 물질이 세포막에 있는 뭐를 통해? 수송 단백질을 통해 별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수송 단백질이라고 나왔는데 수송 단백질의 종류로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무슨 단백질? 통로 단백질. 우리 생명과학에서 뉴런 얘기했을 때 뭐 자극이 들어오면은 나트륨이온 통로가 열린다, 뭐 칼륨이온 통로가 열린다, 그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통로 단백질 얘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읽어보면은 신경세포에서 나트륨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이온의 이동, 통로 단백질 통해 이동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운반체 단백질. 두 개가 기능은 좀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은 얘도 단백질이고 얘도 단백질인데 얘도 각자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운반체 단백질은 걔를 통과시키는 물질과 맞는 구조가 있어요. 걔가 결합하면요, 이 운반체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 바뀌면서 걔를 내보내요. 이동시켜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운반체 단백질은 여기 밑줄쳐볼까? 결합 부위의 구조에 들어맞는 물질이 결합하면 구조가 변화해요. 여기 운반체 단백질 특징. 그림 보시면요, 지금 저희 통로 단백질 같은 경우는 길로 쭉 돼 있잖아. 근데 운반체 단백질 보실래요? 포도당 같은 분자가 결합을 하니까 단백질 모양이 쓱쓱 변하면서 이동하지. 요 차이예요. 그래서 통로 단백질 대표적인 예시는 생명과학에서 얘기한 나트륨이온 통로, 칼륨이온 통로. 운반체 단백질에 의한 이동은 여기 나와 있는 혈액에서 포도당 유입. 세포로 포도당 유입. 포도당? 단당류예요, 이당류예요, 다당류예요? 단당류고요. 포도당, 단당류에 포도당이랑 또 뭐 있었어요? 과랑 갈락토스 있었고요. 그럼 이당류는 포도당에 얘가 붙어 있었어요. 포도당 붙어 있어요. 뭐예요? 엿당. 그 다음에 포도당이랑 갈락토스 붙어 있어요. 젖당. 그 다음에 나 뭐래? 포도당이랑 과랑 붙어 있어요. 설탕. 요 젓갈 좀 살까? 그래서 먹힌다니까.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에 밑에 있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에 비교해가지고 요것도 그래프 처음 본 게 아니었고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지금 선출이 이동 속도, 다른 확산 속도 상관없고, 바로 중에 세포 안과 밖에 농도 차이라고 했어요. 차이. 단순 확산 먼저 얘기할게요. 단순 확산은 농도, 이 세포막을 연결로 여기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잘 이동하겠지. 그래서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 차이에 비례하여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단순 확산.
촉진학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동 속도는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속도가요 단순학산보다 빨라요. 왜? 촉진학산은 그 물질만의 수소 단백질 전용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촉진학산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학산보다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빠르다가요 특정 수준이 되면요 이동 속도가 일정해지지. 기억나십니까? 단순학산과 촉진학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단순학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 차에 비례하여 확산 속도,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하겠지. 맞아요? 응. 그래서 이 추천해볼까? 셋. 농도 차이에 비례하여 물질의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하더라. 하지만 촉진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단순학산보다는 이동 속도가 빨라요. 빠르고 그 다음에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이동 속도가 유지되지. 그 최고 속도가 유지되지. 여기 일정한 이동 속도가 일정해진다. 왜 그러냐? 우리 촉진학산은 막단백질, 수송 단백질을 통한 이동이기 때문에 저 수송 단백질에 수의 한계가 있지. 수송 단백질에 수의 한계가 있어서요. 어느 수준 되면 여기 존재하는 모든 수송 단백질이 계속 보내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송 단백질에 수의 한계가 있어. 수송 단백질이 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 안 낚일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래요. 이때 확산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빨이 잘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확산 끝. 여기서 이게 그 통합과학이랑 다른 거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단순 확산은 인지진총을 통과. 그다음에 촉진 확산은 그냥 막단백질 통합 이동이라고 했는데 그 막단백질 그러니까 수송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수송 단백질에는 항로 단백질과 분반사 단백질이 있더라. 조금 다른 성격을 그 과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얘는 그냥 길만 열리는 수준. 얘는 그 통과시키는 물질이 결합하면은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더라. 그 변하면서 물질을 이동시키더라. 확산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저항도로 농도 기울기를 따라 이동한다, 순행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3초 갈게요. 상투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거의 모르실 거예요. 오스모시스라고 그래요. 몰라도 돼요.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있어요. 자, 상투의 특징 첫 번째, 뭐를 사이에 두고 반투각성만.
우리 삼투라는 용어 자체가 생명과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화학에서도 충분히 나오고요. 그래서 반투각성 막이랑 생명체를 예시로 들면은 세포막이겠지. 이 반투각성 막을 경계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관점을 바꿔본 게 지금 우리가 저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농도, 우리가 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용에게 어쩌고 저쩌고의 용지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롱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농도라고 하면은 용질의 양이 적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해볼까? 그럼 용액의 양 많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래서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표현도 써요. 옆에 있어요. 반투각성 막을 경계로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렇게 보면은 뭔가 확산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삼투를 물의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의 확산이다. 자, 마찬가지로 삼투도 확산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ATP 또는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동그라미 2번으로, 책에는 동그라미 2번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얘기할게요. 삼투압. 그러니까 삼투라고 하면 이 반투각성 막, 어떤 막을 경계로 물이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그 물이 그 막에 작용하는 힘, 누르는 힘이 존재할 거 아니냐. 누르는 힘, 압력. 그래서 삼투에 의한 압력이라 해가지고 삼투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읽어볼게요. 삼투가 일어날 때 요거 좀 사이 비교로 하나 추가해 놓을래? 물, 용매에 의해 반투각성 적혀있다. 반투각성 막에 작용하는 압력. 요거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얘기할 거는 식으로 하나 설명할 건데, 식을, 그러니까 세포에서는 식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식을 줘놨을 때, 그 삼투에 대한 식을 적어놓을 거거든. 걔가 얘랑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물질과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우리 삼투압을 기호로요, 그 수학 시간에 쓰는 파이 있잖아. 3.1415 그리고 파이. 그래서 삼투압은요, 그 용액의 농도, 기체상수, 온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삼투압은요, 농도에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농도 차이에 얘는 일정할 때 얘랑 얘는 비례냐 반비례냐? 비례하고 얘가 고기다 정신 차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수니까 다 차고 온도랑 삼투압은 비례하지.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세포에서 세포학 물질에서 되십니까? 삼투압은요, 여기가 있어 얘기하는 농도는 몰농도 얘기하는 겁니다. 몰농도. 그 다음에 기체상수 0.08이, 그 다음에 T 온도. 그래서 여기는 뭐가 적혀있냐면은 파란색 글씨로
삼투압은 반초가성 말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다시 얘기하면 삼투압은 농도 차이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요 물질 에너지에서는 그 법칙 이름을 배워요. 판투 법칙이라고 그래요. 요거를요. 판투 법칙. 호다. 판투. 됐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는 탄토하는 농도 차이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지금도 예시로는 이제 U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림 참 힘들어요. 오, 내신 여기에 반쪽가성 막이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요. 물높이를 같게 만든다. 여기 그리면 물 분자, 설탕 분자 있는데 이 반초가성 막을 전개로 여기 읽어보시면은 설탕은 통과할 수 없고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통합과학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확산이든 삼투든 최종 목적은 그 두 지점의 농도를 같게 만들고 싶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누가 봐도 왼쪽이 농도가 낮지. 설탕의 농도가 낮지. 분자수가 적으니까. 여기가 저 농도고요. 여기 고농도예요. 여기 저 농도 고농도 설탕의 농도. 그럼 물의 농도는 얘가 더 높지. 야, 요건 아끼지 말아라. 문제 풀 때 누구의 농도 있는지. 자, 그럼 그냥 우리 통합과학 수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저 농도, 고농도니까 물은 저 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더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통합과학 얘기잖아요. 물의 이동량이 저에서 고로 더 많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물높이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질 거고요. 오른쪽의 물높이는 높아지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시간이 처음에 시간 좀 지나면은 이렇게 빨간색 나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문제. 물 이동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때 이동하고 있지. 똑같은 양으로 이동하고 있겠지. 그래서 왼쪽에 적혀 있어요. 이 U자간에서 반토가성 막을 통한 물의 이동해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외관상 물의 이동이 정지된 시점에도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물의 이동은 계속 일어난다. 나 PD 참 좋겠다, 그죠? 원래 나가는 소리 들렸는데. 자, 밑에 3초까지 쭉 하려면 좀 힘드네. 그러면은 요 페이지 지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의 3초 있잖아. 요까지 통합과학 내용이거든요. 요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자, 동물세포, 식물세포.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의 3초를 볼 건데. 지금 얘기할 거는요 거의 통합과 복습이에요. 그 혹시 다 안 된다 싶으면 정리하시고요.
지금 얘기할 수준은요, 너네 수능에서 충분히 나온 수준이니까 내신도 생각하신과 동시에 수능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동물세포의 대표적인 실험 자료로는 접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를 등장에 나누면요. 같은 등자고요. 장자가 농도의 의미예요. 농도가 같은 용액, 세포 내액, 세포 안에 있는 액체, 세포 내액과 농도가 같은 용액을 쓰고요. 보통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요, 등장액으로 0.9%의 소금을 씁니다. 퍼센트 농도.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 약국에서 뭐 생리식용수 이런 거 사면 뒤에 보면 성분표에 0.9% NaCl 적혀 있어요.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저혈구가 이렇게 통로 이렇게 생겼고 들어가 있으면 세포 안팎으로 드나드는 물의 양이 같이 쉽게 얘기해서 그 물에 한글로 적을까? 물에 들어오는 양, 유입량과 유출량, 나가는 양이 서로 같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물에 순이동이 없다. 순이동량이 0이다. 그래서 부피가 세포의 부피 모양이 일정하다. 들어오는 물의 양, 나가는 물의 양이 서로 같더라. 그래서 외관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 자, 그럼 두 번째, 저장액입니다. 세포 내액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 담그게 되면요, 세포가 있을 거고요. 또 바깥쪽의 농도가 더 낮고 세포 안쪽의 농도가 높을 때니 물의 이동 방향이,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일어나지만 들어오는 양이 더 많지. 맞습니까? 나가는 양은 들어오는 양보다 적을 거야. 그래서 똑같이 표현 쓰면 물에 유입량이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 유출량보다 많은 케이스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다. 자, 그러다가 그러면 동물세포의 경우 물이 계속 물이 들어오는 양이 더 많으니까 세포의 적혈구의 부피가 증가하겠지. 다른 말로 얘가 팽팽해지겠지. 그러다가 동물세포잖아. 세포 벽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결국 터져버린다. 이걸 무슨 현상? 용혈 현상. 세포 많이 터진다. 용혈. 자, 그 다음에 고장액 얘기 안 했지. 고장액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가 적혈구가 있으면요, 바깥쪽의 농도가 높고 안쪽의 농도가 낮으니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양, 유출량이 더 많은 거고요. 안으로 들어오는 양은 좀 더 적을 거예요. 맞아요? 다시 쓰면 물에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적어져요.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더라, 감소하더라, 즉 쭈그러든다. 이런 말이 나왔지. 네. 그래서 내가 저기 통합과학 수업할 때도 3투 물의 이동 방향 헷갈리면은 보통 실험 하면 모양만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 애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게, 세포가 있으면 그냥 만약에 물이 이렇게 이동을 했대. 그러니까 부피가 커졌다 하면 너는 이까지 늘릴 수 있잖아. 그러고 나서 물의 이동 방향은 저 정도에서 그 정도. 요걸 표현하는
통합과에서 물어봤던 거는 이 용액의 농도는 세포 내액의 농도보다 낮다, 높다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 찾기 쉽지 않겠니? 식물세포 이명들. 자, 식물세포도 같은 말로 등장해. 그럼 얘랑 같은 원리로 물의 유입량, 유출량이랑 같다. 즉 물의 순 이동이 없기 때문에 부피와 모양이 일정하다. 크게 언급안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장액이 집어넣게 되면 식물세포도 보면 세포 벽이 존재하고요. 그럼 저장액, 바깥쪽의 농도가 낮고 안쪽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의 이동 방향이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요. 맞습니까? 요거 안 적을게.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럼 얘는 세포의 부피가 세포막의 부피가 점점 커집니다. 또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요. 우리 식물세포 안에 양분과 노폐물을 저장하는 곳 어디였어요? 에코였지. 식물세포 안에서 양분과 노폐물, 색소들이 있다. 세포 부피가 증가한다. 똑같은 말로 에코의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에코 크기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세포의 부피가 점점 커지는데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다르게 세포벽이 있잖아. 그래서 세포가 터지진 않아요. 대신에 빵빵해져요. 요 현상을 팽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빵빵한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팽팽해지면서 안에서 밖으로 물이 누르는 힘이 존재하겠지. 우리 지금 상추로 봤을 때는 물이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상추함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 얘도 빵빵해지면서 안에서 밖으로 물이 밀고 있잖아. 요거를 약간 팽윤이라고 얘기했지. 이때 누르는 힘, 팽압이 작용합니다. 팽윤 현상이고요. 팽압이 작용합니다. 요거 뒤에 바로 옆 페이지에 있거든요.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만 보시고. 팽윤. 뭐야? 누가? 깜짝이야. 귀뚜라미 한 마리 보고 싶겠네. 여름인가? 근데 좀 전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입에서 뜻이 말하는 거 잠 오잖아요. 그다음 이상한 탄수 공부 그러니까 잠 잘 오잖아요. 자, 마지막 고장이. 세포 여기 있고요. 그럼 바깥쪽의 농도가 더 높고 안쪽의 농도가 낮단 말이니까. 그럼 이 안에 물의 이동 방향이 나가는 게 더 많네. 맞습니까? 그러면 요때는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통합각이다 얘기해봐. 누구랑 누가 분리돼요? 세포 막과 벽이 분리되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이구 세상에. 뭐라 그래요? 너 나랑 했다? 아이 세상에.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하지요. 대답하기 싫은 거야? 왜 그러니 나한테? 지금 빨리 쉬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그런 무언의 시위 중이야? 풀로 때려버린다. 세포막과 여기 분리되더라. 다른 말로 원형질 분리. 되십니까? 10분 쉬었다 갈게요.